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월가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며 AI 공급 과잉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밤 미국 인공지능주 급락 여파로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 등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역대 최고가를 또 새로 쓰며 70만 원대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증권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K방산 최선 호주로 제시하며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2차 전지주가 이달 들어 보여온 반등세를 멈추고 일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출회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급락한 점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 이틀째 쉬어가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63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을 축소한다는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특히 국내 반도체주의 하락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힘을 내지 못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또 더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69선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단에서만 강한 모습이 돋보였는데요. 알테오젠이 2.7% 상승하면서 40만 원 선을 눈앞에 두며 오늘도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주발 한파에 따른 타격을 피해가지는 못했지만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 소식에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포착해봐야 할까요? 내일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저희는 오늘도 마무리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박지훈 수석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이틀 연속으로 좀 우리 시장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은 좀 힘을 내주기는 했는데 이 종목별 장세 흐름이 또 돋보였고요. 이 시장의 방향성 또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이 좀 조정이니까 조금 이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작년장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견조한 조정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24년 정도 됐고요. 좀 기계적으로 좀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목단타하고 눔단타를 제가 개발을 했고 실제 24년 동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기법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법만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법은 시작입니다. 이제 기법을 알아야 시작이지 기법만 있으면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기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자료를 한 270페이지 정도 가량 자료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얻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타 매매는 이제 목단타를 하고 중기 매매 단기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눔단타 같은 경우 박스터 기법으로 매매를 하는데 어떤 매매인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확률이 높을라라고 하면 우리가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재료입니다. 재료 불을 지펴주는 어떤 이제 그런 신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법 자료 내용은 이런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거에서 이제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얻어가시면 좀 될 것 같고 굳이 이제 서점 가서 책을 살 필요는 없고 요 이제 USB에 담긴 자료만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공짜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를 간접적으로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인수합병이라던가 지분가치 키워드, 임상, 삼상, 그리고 뭐 여기에 빠진 뭐 FDA 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효율적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우리가 올라가려고 해서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상대로 안 갔을 때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안 갔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빠져나올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걸 넣어놨기 때문에 좀 요 자료를 받아가시면 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자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4부터 6까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수분들이 종목들이 겹칩니다. 대부분 주도주 하는데 특히나 주린이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주도주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그게 주도주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많이 올라가기도 해야 되지만 거래 대금도 탄탄해야 되고 당일 시가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좋은 종목 고르는 방법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좀 얻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이제 지표를 안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술적 지표로 좀 배워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무료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DMI하고 CCI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이 지표들이 맞으려라고 하면 맞는 구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지표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맞는 그런 구간대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추세에서는 지표도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선행성 지표보다는 후행성 지표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그때 무료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사실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 얻어가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목단타하고 눔단타도 넣어놨으니까 도대체 이제 목단타하고 눔단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공부방에서는 목단타로 실제 수익을 좀 잘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요 자료 같은 건 좀 얻어가시고 좀 많이 좀 깨달음을 얻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목단타를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차트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원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어떤 종목이 급등을 했다. 그러고 다음날 쉬어간다. 그러면은 쉬어간 거래량보다 급등한 거래량이 많다 그러면 다다음날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면 안 가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종목들이 왜 가는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하게 이런 차트 모양이 이렇다라고 해서 다음날 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준봉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기준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당일날 주도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당일 단타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을 최대한 기준봉으로 좀 잡는 거고 그런 기준봉 종목들이 다음날 쉬어갈 때 다다음날 급등을 노리고서 매매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을 첫 번째 좀 찾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공부방이라던가 아니면 무료 세미나 때 제가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양봉이 나타나는데 기준봉에서 급등했다라고 해서 어떤 종목은 뭐 다 이제 기준봉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은 안 되고 어떤 종목은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기준봉을 걸러내면은요. 대략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한 20개 종목이 나온다라고 치고 30% 정도 걸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14종목이 남습니다. 14종목이. 그러면 이 14종목을 가지고 다 매매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4종목에서도 또 걸러내야 됩니다. 뭐냐면 재료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아까 재료의 크기라던가 일정이라던가 그런 부분 그리고 신선함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단타를 매매를 할 때는 좀 빠르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일정 매매로 하루 이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면 일정도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재료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과거에 이제 뭐 부각이라던가 아니면 재탁 뉴스 같은 것만 좀 걸러낸다라고 하시더라도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가 걸러집니다. 재료가 없거나 부각인 거거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걸러내시면 14종목에서 한 7종목 정도만 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7종목 남은 거에서
여기서 이제 또 매매를 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주의사항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 주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패턴들이 아침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의 주의사항을 걸러내고 나면 30%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건 두세 종목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이맨 기법을 적용하면 웬만해서는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두 종목 정도에서 세 종목 정도가 남은 종목을 이렇게 다음날 쉬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다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쉬운 매매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쉬어가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걸 알려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상승 거래량이 10인데요. 이탈된 거래량 뭐 5 정도 잡고요, 넉넉하게. 그러면은 상승 거래량이 5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다음날 상승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산을 등정할 때 보면은 쉬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가지고 욕심나서 이제 정상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지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쉬어가면서 우동도 먹고 뭐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나면 다시 좀 시간은 좀 느리게 이제 도착하겠지만 다시 이제 에너지가 좀 생겨서 올라가죠. 그런 원리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어갈 때 매매하고 다음날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매수해서 수익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하루 더 하시면은 여기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봉을 좀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카이맨 기법을 설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수식을 좀 다 받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급등한다고 해서 이런 수식이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황금색 이제 주황색 봉이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엔드거든요. 그리고로 이제 해서 이렇게 충족이 되면 이게 기준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거래량이 줄었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음날 거래량이 월등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C 빼기 넉넉하게 2를 잡아도 8이라는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래서 단타 매매는 좀 이렇게 좀 쉽게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하지만 아까 제가 걸러내는 방법 세 가지를 걸러내야 이렇게 쉽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고수 매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눔단타인데요. 좀 빠르게 넘어가서 여기도 이제 목단타 구간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좀 대입을 해볼게요. 이때 당시 여러분 이게 지수가 이제 다 맞아떨어진 거는 종목이 이때 당시 제약 지수가 월등히 좋았고 제약주들이 다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단순하게 이런 차트 모양에서 올라갔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먼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C 빼기 2 빼기 2는 6이 남죠, 상승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눔단타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상승을 하고 한번 쉬어갈 때 일정하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불규칙하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 안 되는데요. 뭐 한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날보다 빠졌죠. 이럴 때 모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때 이평선 밑집했을 때 모아 가시면 급등할 때 우리는 뭐다? 팔고 나온다.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가 이제 힘의 마무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힘이 이제 지속적으로 소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이후로는 매매를 안 하시면 크게 물릴 일은 없습니다. 자, 제가 10월 달부터 방송을 나오면서 이때 당시 지수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정말 종목 찾는데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10월 달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나 빠졌었어요. 한 780 정도. 지금 이제 얼추 770 정도 되는데 625까지 빠졌다가 670 정도까지 빠지는데 정말 공포스러우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적중했었던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는 제가 상승하는 그 구간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구간대를 박스터 기법으로 좀 찾아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찾아냈지, 단순하게 그냥 찾아낸 게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박스터 기법으로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저하고 방송 접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하단 이제 타고 이제 참고하시고 들어오시고 이 박스터 기법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한 불과 2주에서 4주 이내에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천천히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1년, 2년 주식 투자를 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내물에 이제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식을 못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최소 10년 이상, 30년 이상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30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상위 1%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1%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인데요. 대부분 이제 공통점이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목표에서 좀 잡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해서 그렇게 시드가 계속 모이고 하면 이제 태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한번 좀 짜보자. 그리고 10년에서 30년 뒤에 이제 성공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세워보세요. 그럼 뭐 좀 흐뭇하니까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작년에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욕심이 많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년에 목표 수익을 낮게 잡으면 내가 공격적으로 매매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루하루 수익을 꼭 못 낸다고 하더라도 목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 수익을 좀 적당히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고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잃지 않는 습관.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에 좀 초점을 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수를 안 한다라고 하면 매수를 안 하면 수익은 안 나지만 손실 날 일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기회가 왔을 때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잃지 않는 습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길들여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꾸준한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꾸준한 수익 나는 방법. 제가 뭐죠? 예, 카이맨 기법하고 박스터 기법이 있죠. 예, 요 두 가지만 이제 아셔도 되기 때문에 하단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률 높은 기법을 굳이 만들지 말고요. 박스터하고 카이맨 기법을 한번 오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다라는 것만 하시고 요즘 이제 지수가 워낙 이제 좀 좋죠.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연봉에서 하락이었으면 그 다음 연도에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주봉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거래대금도 이제 10조 원 가까이 터졌다 안 터졌다 하는데 괜찮은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이 또 안 좋다라고 하면 금액을 좀 줄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이 좋을 때 이렇게 하고 장이 안 좋을 때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 방법을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장이 좋을 때 물린 거를 그냥 물 타서 이제 기다렸다가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손절을 생활화 하시면 회전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손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손절만 잘해도 수익은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종목을 하면 수익이 나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주도주 선택을 해서 그런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도 많은 종목 매매를 안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기 이제 20주선에 있죠. 이때는 제가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락장을 어떻게 피해 가겠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매매를 했는데 하락장이다 그러면 잘 견디고 인내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서 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량한 종목인데 급락했다라고 해서 공포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제 급락했다고 해서 팔아버리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좀 위험하게 내가 행동을 하는 거고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한 원칙대로 안 하고 또 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만 좀 지키고 내동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는데 지금은 코스닥 주봉이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째 하락세를 보인 국내 증시 하락 구간에 또 접어들었을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견조한 흐름에 또 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런 시기에 더 활용하기 좋은 룸단타와 목단타 기법 강의를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이어서는 이 기법들을 활용해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법들 활용해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뷰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전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종목은 이제 추천을 했었고 방송에서 이제
뭐 1개월에서 뭐 2주 아니면 이제 뭐 3개월 동안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30% 미만인 종목들인데도 뭐 29%, 28%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탑 10까지만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이런 성적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카인맨 기법을 조금 더 풀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라인이 없으면요. 첫 번째 이 라인 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을 고르시면 분명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라인이 없다라고 하면 이 라인이 이렇게 수평 작업을 하고 이 라인 위에서 노는 종목들을 첫 번째 골라내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걸러내야 될 거 두 번째.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예전보다 월등히 좀 많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어난 종목을 공략으로 하는데 이때 당시 거래 대금이 좀 위아래로 늘어났었고요. 그때 당시 뭐 위아래로 늘어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이제 라인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좀 수상하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 봉이 매집봉이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18일 하루 이틀 전 돌아가서 이런 양봉이 났을 때 제가 매집봉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세 번째 거래 대금이 늘어난 봉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날이 저로의 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맥점 때 요때 드리고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 117%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쭉 상승을 하죠. 이게 왜 이렇게 상승하냐 그러면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0% 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S&D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죠. 예, 지금 보면 63,500원까지 올랐었고 제가 요때 정도 드렸습니다. 요때 드려서 마찬가지로 한번 거래대금 늘어난 거하고 라인 위에 있고 쉬어가는지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에서 제가 손절 가격을 드렸었는데 28,000원 정도 손절가를 드렸었죠. 그리고 28,650원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보시면 라인 위에 다시 올라섭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기가 뭐다? 단기 이제 맥점이 된다. 근데 저는 이때 드렸으니까 2차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신기하게도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요 이제 맥점에 드린 날짜부터 하더라도 8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속으로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인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자, 다시 라인 위에 있어야 돼 첫 번째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보시면 늘어났죠. 늘어난 종목에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타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쉬어가는 날 요 날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빠졌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74%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더존비존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하고서 다음날 급등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경우도 가끔 생겼는데요. 이 종목도 다음날 바로 상승을 보였었는데 첫 번째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된다. 세 번째 쉬어간다. 쉬어간다.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때 드렸고요. 요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한 43% 되는데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이때 당시 지수는 정말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7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삼양식품입니다. 제가 보시면은 이때 정도 드렸었고, 요 쉬어갈 때 드렸는데 이때 좀 빠졌습니다. 이때 빠졌고 저는 이제 손절가 45만 4천 원 드렸고 지지는 50만 원쯤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뭐다? 한번 올라타면은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위로 올라서면은 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10일 넘게 지지를 받고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라인 이탈하면서도 한번 다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54%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DI입니다. 여기 화살표 보시면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고 여기 화살표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표 매매를 배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만 보면은 어디가 저점인지 찾을 수가 없는데 지표를 보면은 어디가 저점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보고 어떤 모습이니까 거기가 바닥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확률 높게
게 선행성 지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화살표가 안 나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이 라인을 언제 정도 종가로 마감하는 양봉이 나올까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정확히 요날 나왔습니다. 날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요날 나왔죠. 그리고 요날부터 거래대금 터지는지 보시면 요날 신기하게 터져줍니다. 그리고 요 양봉에서 요 가급적이면 시가 지지를 받으면 좋은데 몸통 이내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죠. 뭐 한 5일에서 10일 동안 그래서 요때 쉬어갈 때 드렸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 상승을 보이는데 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4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SG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제 해봤으니까 라인 위에 있으면 되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두 번째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됩니다. 여기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쉬어가는 날 드렸습니다. 쉬어갔죠. 예,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예,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 한 5일 동안 5, 6일 동안에 한 1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41%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제가 이 라인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라인입니다. 그래서 대충 만들지는 않았겠죠. 저도 이런 근거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 라인 위에서 보시면 웬만해서 안 빠집니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안 빠지죠. 아랫골이 나오고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때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방송에서 추천 한번 다시 드려야지 했는데 이때 목요일인가 금요일 때 불기둥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라인 근처 오면은 급등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좀 받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입니다. 자 보시면 라인이 왜 있고요. 거래대금 늘어났죠. 그러면 쉬어갈 때 어디냐? 이때쯤 쉬어갔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요 이제 양봉에서 시가를 이탈하고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빠지면 뭐다? 여기도 2차 매수 자리가 있죠. 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도 드렸고 짧은 기간 동안에 상승을 보이죠. 예, 불과 3, 4일 만에 35% 가까운 상승을 하였습니다. 강원전선입니다. 보시면 거래대금 늘어났고요. 요때 이제 라인 위에 있고 요 이제 지저분한 요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요때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죠. 이제 등락폭 없이. 그래서 3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한국철강입니다. 여기 보시면 워낙 거래대금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때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났고 요 몸통 양봉을 요거를 다 더해서 이제 하나의 몸통으로 보고 요 중간 정도일 때쯤 올 때쯤 제가 드리려고 해서 요때 정도 드렸습니다. 요때 드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짧은 기간 동안 3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나하고 잘 맞는 남자, 맞지 않는 남자만 있다고 말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수익을 못 냈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중소형주가 오히려 수익 내기가 오히려 더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인 거 그리고 재료가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 가지고 하시면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익 나는 종목들이 더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의 리뷰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시장 흐름 항상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재료면 재료 그리고 차트면 차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까지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들 또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매일 좋은 종목 짚어보는 전문가님의 기법까지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 USB에 전문가님의 24년 핵심 노하우가 담긴 기법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또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박지훈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만나볼 차례가 됐는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박지훈 전문가님의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추세 시작 발굴 종목은요. 마녀공장 GNC에너지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추세 시작 발굴 종목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 함께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두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마녀공장, GNC에너지 두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스터 기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제 라인이 하락을 하고 수평 작업을 합니다. 이 수평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볼린저 밴드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파를 하거나 하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때 중간쯤에 한번 사볼 만도 합니다. 이때 정도 타점이니까 손절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또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슈가 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좀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서 뭐 매각이 되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슈가 좀 남아 있고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매집하는 자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GNC에너지입니다. 이때 정도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여기 보시면 카이맨 박터 라인이 올라가죠. 검정색 라인이 올라가고 수평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때 정도 보시면 과거 때보다 상승한 거래대금 그러니까 상승했던 거래대금 일수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 때는 하루 이틀인데, 그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중간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워낙 많은 종목들이 30% 이하에서 나도 좀 탑10 안에 들게 해줘 이런 모습인데 29%부터 5% 이상인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고서 이렇게 상승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27%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DIT입니다. 요런 케이스가 다음날 올라갔던 케이스입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요날 이제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다다음날 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23%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경남스틸입니다. 제가 이때 정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하고 하루 만에 좀 쉬어갈 때 좀 드렸었죠. 그리고 다음날 상승을 했는데 22%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분봉 타점하고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매매가 어떤 매매인지 좀 잘 모르실 건데, 단타 매매를 내가 좀 잘 못한다, 아니면 정형화된 단타 매매가 없다, 그나마 제가 정형화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봉이 나타날 때 매매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기준봉이 어떤 종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죠. 어떤 경우는 분봉에서 짧은 분봉이니까 예를 들어 1분봉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가 터지면 이 종목은 기준봉이 된다라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캐치를 하고 이런 종목들이 3분봉, 5분봉이 모여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져서 그 기준봉을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도주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걸 좀 빨리 캐치하는 것을 좀 이제 경험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기준봉이 된다라고 하면 뉴스가 나왔는지 보고서 괜찮은 뉴스다 그러면은 이때 정도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 때 사실 딱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고 이제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라인 넘어갈 때 아니면은 HTS 뉴스 나오고 괜찮을 때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면 사실 위험해 보이지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안전한 자리다. 그래서 그런 기준봉 매매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기준봉 다음 날 매매하는 겁니다. 음봉 하나, 음봉 두 개, 음봉 3개 매매하는 거를 쉬어갈 때 매매하는 것을 이제 카이맨 기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쉬어가는 매매가 오히려 쉽기 때문에 제가 누차 카이맨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이제 주도주인 종목에서 기준봉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날 다시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는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배워두시면 좀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이 나타나는 날 필요한 요 필수품은 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대금 상위, 그다음에 등락률 상위, 요거를 이제 둘 다 켜두시고요. 아침에 이제 우르장창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일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터졌는지를 빠르게 좀 보시면 되고, 거기서 거래대금 아침 9시부터 뭐 10분 사이에 100억이 넘는 종목들,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뭐 이제 100억 정도 되겠는데, 거래대금이 안 늘어난다라고 하면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종목들에서 거래량 비율이 빨리 이제 많은 비율을 가는 종목들을 걸러내시면 됩니다. 거기서 역배열인 종목들 걸러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TS 뉴스 있는지도 봐야 되고, 요즘 테마 형성되는 종목들에 이제 부합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거래대금이 이제 좀 월등히 10등에서 15등 안에 드는 종목들을 좀 찾으시면 되는 건데,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준봉이 되는 날 공략하는 종목과 안 공략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예,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났다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토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돌파를 할 때 정도 하시면 되죠. 딱 봐도 여기 이제 요거는 산이 없고 요거는 이제 산이 있죠.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 똑같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또 하나 뭘까요? 점수를 준다면 이때도 거래대금이 뭐 워낙 없다가 터졌기 때문에 둘 다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건 갭이 많이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고 타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갭이 안 뜨고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 기준봉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봉이 세워지고 다음날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할 때는 다음날 쉬어가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저는 첫 상한가에 이제 상따 개념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공부방에서. 왜냐하면 재료가 신선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쉬어갈 때 보시면은 다음날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만 봐도 이 종목이 간다 안 간다를 어느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량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재료를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카이맨도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왼쪽은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도 가능은 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기 해주면 되거든요. 이탈된 거래량이 없으니까 더해 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3일날 이제 디플러스 3일날 공략하는 방법은요. 하루 이틀 쉬어가고 다음날 상승하는 건데, 공부방에서 언급하고 당일 한 10% 가까운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공부도 다 말씀드렸었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음봉 나왔을 때는 괜찮습니다. 음봉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양봉 나왔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날 음봉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꼭 주의를 좀 하시면 되고, 여기도 카이맨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거래대금이 이때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디플러스 1일 날 이제 거래대금이 워낙 많이 터진 종목들을 공략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종목은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만 보면은 아침부터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이제 거래량 바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더라도 미미하게 올라가겠죠. 이게 종가상의 이 거래량이 때문에 이거보다 압도하는 거, 아침부터 뭐 이제 100% 이상, 150% 이상인 종목들에서 공략을 하시면,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 안 했으면 뭐 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익이 납니다. 3% 5% 정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눔단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쉬어갈 때 이제 2, 3일 이후 쉬어가는 봉, 요 기준봉으로 잡고 이렇게 쉬어갈 때 모아서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제발 좀 공부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24년 정도의 주식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좀 다 겪고서 이제 방송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법이 없다라고 하면 제발 좀 좋은 전문가 만나고 실제 수익도 내고 공부도 좀 많이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 타점 원리로 주도주를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매주 짚어주시는데요. 이 기법들 더불어서 전문가님만의 24년 핵심 노하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들 꼼꼼하게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가 됐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화요일인 오늘은 카이밍 기법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또 어떻게 적중하게 됐는지 분석까지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카이맨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관계상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두 종목만 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좀 늘어났는데 좀 많이 안 늘어났죠. 첫 상한가입니다. 만약에 재료를 몰랐거나 좀 빠르게 가서 나는 못 잡았다라고 하면 다음날 쉬어가는지를 안 쉬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잡았다라고 하면 쉬어갈 때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워낙 많은 거래 대금이 늘어납니다. 만약 이때 좀 쉬어가주면 좀 좋았는데 아쉽죠. 투상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상간 종목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투상을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고 굉장히 좋은 재료가 있겠구나.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테마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신선한 재료였었죠. 이제 뭐 억만 년 걸릴 거를 5분 만에 계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때 정도 제가 상한가 때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신기하게 다음날 카이맨 기법에 적용되게끔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타점은 몰라도 재료가 좋으면 일정 매매로 좀 들어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10 빼기 3은 뭐다? 7이라는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 타점을 공부방에서 타점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요. 27%. 제가 이제 상한가를 갈 거다라고 이제 공부방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실제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또 밀릴 때 이렇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양봉이 나오는 모습에서 오후 때쯤에 좀 이렇게 좀 들어갔었고, 자 그리고 요때 정도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봉 검색기 보면은 여기 한 3분에서 40억 정도 터지면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누차. 그래서 요거 설정하시면 전날은 거래대금이 월등히 적은데 당일부터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이맨 기법이 적용이 되고 오늘 이제 주도주가 되겠구나. 오늘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어디 자리에서든 돌파 매매든 눌림 자리든 이런 자리는 다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날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 대금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재료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천천히 알아봤는데 한 종목까지만 더 알아볼게요. 자 SY 스틸텍인데요.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부터 땡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아침 이제 시작할 때 제가 공부방에서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당일 이제 상승률로 한 8% 상승을 했는데 10 빼기 뭐 1일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타점보다 중요한 게 SY 스틸텍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고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빠졌다? 근데 왜 빠졌냐? 보니까 좀 불안해서 빠졌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이때 당시 내가 이제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면 24시간에 전쟁을 끝난다. 그래서 실제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 일정을 좀 아시면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뭐 방송 뒤에 공부방에서 천천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걸 좀 하나씩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이맨 기법을 활용해서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전문가님의 24년 핵심 노하우가 담긴 기법 재료들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은 속속들이 보였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착하면 좋을지 화면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화장품 관련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한한령 해제 소식 속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중에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로켓 배송은 마녀공장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되죠. 끼가 좀 넘치는 종목이고요. 유보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유보율이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은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현금이 그래도 남는다라고 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 높은 기업이 굉장히 좋고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비율은 45%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으로 이제 곱해 보면 한 2,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형 주로 딱 알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 내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부채가 당연히 없겠죠. 예, 이런 기업은 굉장히 안전한 기업이다. 다만 끼가 넘쳐서 급등락을 하는데 타점만 좀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녀공장인데요. 이제 박터 라인으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라인 하락을 하면서 라인이 수평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수평 작업하는 기간이 최소 한 달, 좀 길면 길수록 좋은데 3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일봉에서 볼린저 밴드는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래로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유보율이 높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늘어났고 여기도 거래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고 26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래 꼬리 정도 쉬어가는 요런 자리까지 해서 1차 매수 가격 17,500원 정도에 드렸고 2차 매수 가격 14,600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부터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17,500원부터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매수하시되 17,500원, 14,600원대 분할로 좀 더 사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목표 가격을 보시면요. 28,700원까지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7,500원 기준으로 보면 얼추 더블 가까이 정도 되는 목표 수익률이죠. 그래서 1차 목표 가격 22,500원, 2차 목표 가격 24,900원, 3차 목표 가격 28,700원 정도 하시고 손절 가격은 전저점인 13,200원인데 13,200원까지만 13,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쭉 현금도 높고 유보율도 높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마녀공장 짚어주셨습니다. 이 한한령 해지 기대감 속 화장품주의 장세가 도드라졌는데요. 마녀공장 종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틀째 쉬어가는 국내 증시였지만 미국 주식시장 대비 상대적으로는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 더 꼼꼼하게 짚어보셔야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인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꼼꼼하고 촘촘한 대응 전략 또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분봉 타점의 원리 배워봤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카이밍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마녀공장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틀 연속 흔들렸던 양시장이지만 견조한 흐름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다시금 반등세를 기대해보면서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법 재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